자식한테 돈 줘가지고 그래서 부동산으로 돈 버는 새끼들. 결국 집안에서 돈 받아갖고 그 부의 가치를 일으키면은 지가 뭐가 됐냥 느끼는 새끼들이 존나 많아요. 존나 쓰고 다니면서 사람들을 함부로 대해요. 바닥을 모르는데 어떻게 위를 압니까? 좀 버는 거 갖고 자랑하지 말아라. 형한테 걸리면 진짜 아구창을 뒤통수까지 찢어버릴 수도 있다. 차렷! 스님께 용례! 안녕하세요. 네요, 반가워요. 금수저서. 예. 참, 원래 금수저를 물고 태어났어요? 정신 똑바로 차리세요. 본인 거 아닙니다. 네? 네. 그만 좀 부를 축적하세요. 하나도 안 부러워요. 아유, 씨. 그냥 확 자수성가 100. 예. 재산이 얼마나 있어요? 68만 원. 68만 원이요? 예. 하루에 21,000원에서 22,000원 정도 쓸 수 있는 예. 그런 돈이네요. 네. 담배를 하루에 근데 왜 내값 사세요? 왜 내값 사세요, 담배를? 담배를 왜 하루에 내값 피우세요? 아버님이랑 어머님이 이거 혹시 보고 계신가요? 담배 안 핍니다. 담배 안 피운다고요? 네. 당신이랑 차 타고 어디 갔다 오잖아요? 당구장 갔다 온 줄 알아요. 몸에 담배 냄새가 하도 많이 배겨서. 제발 하루에 2만 원 쓸 수 있는데 담배는 내가 피우는 건 좀 아닌 것 같아요. 이치에 안 맞다는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오늘의 주제 한번 말씀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주제는요? 돈을 벌고 싶니? 부자가 되고 싶니? 부자입니다. 대한민국에 부자들이 엄청 많습니다. 근데 제가 부자들을 만나고 겪어보면서 느꼈던 부분을 좀 말씀드릴게요. 첫 번째, 정말 좋은 부자들이 많습니다. 스텝 바이 스텝으로 뭔가 읽어내던가 집이 좋아서 금수저인데도 부모님한테 받은 재력으로 하나를 읽어내기 위해서 노력하신 분들이 많아요. 근데 그 극소수들 때문에 사실 욕을 먹는 사람들이 또 있다는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좋은 부자와 개새끼들 부자들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근데 개새끼들 부자는 사실 소수예요, 소수. 예. 자, 챕터 1입니다. 금수저. 아마도 지금 우리 서동구 씨는 통장 잔고가 결혼 전에는 61만 원 정도 있었을 거예요. 예. 근데 결혼을 하고 나서 위에서 베팅해 주는 돈이 좀 있다, 이런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조카 이름 강윤이 맞나요? 네. 강윤이가 또 그 부를 축적하기 위한 어떤 좋은 일을 해줬죠, 사실. 네, 본인 집이 아니에요. 명의는 본인 걸로 돼 있겠지만 강윤이 집이에요. 강윤이 집에서 본인이 얹혀 사는 거예요. 그거 진짜 욕먹습니다. 그게 어떻게 네 겁니까? 아버님께서 KT 근속하신 지 얼마 되셨죠? 30년. 아버님 뒤로 감춰놓은 거 많으세요. 결국은 너밖에 없어요. 제일 제정신이 아니었던 애가 지금 제정신 차리고 살고 있잖아요. 아버님 그 문화동 아파트 있으시죠? 네, 그거 결국 네 거 될 거예요. 네 인생 이렇게 살다가 35되면 풀려요. 결혼해서 조카 낳고 조카 이름 딱 백효준 이렇게 딱 지으면 아버님 어머님이 엄청 풀어줄 거예요. 자, 여러분들, 부자가 되는 법에 대해서는 부모님한테 물려받는 게 가장 편해요. 솔직히 챕터 1, 2, 3 구분도 안 했어요. 그냥 하고 싶은 말이 이거였어요. 부럽다. 야, 이 감독 여기다 소주 좀 받아갖고 와라. 제가 흙수저로 태어나서 지금까지 버텼습니다. 저는 지금까지 버텼고 더 크게 대성할 사람을 믿기 때문에 지금까지도 하루하루 열심히 살고 있습니다. 세상에 금수저들이 어마어마하게 많습니다. 근데 금수저들을 다 탓하고 뭐라는 게 아니에요. 그 소수들, 잘못된 언행, 그리고 행위, 이런 것들에 대해서 좀 말씀드리고 싶어요. 자, 금수저인데도 개인 사업을 해서 개인이 일어나는 사람들도 있고, 개인이 또 하고 싶은 일을 해서 안정된 곳에서 일을 하면서 이거는 부모 재산이다, 나는 나다 라고 열심히 사시는 분들이 꽤 많습니다. 근데 제가 금수저 중에서 제일 인정 못하는 금수저들이 어떤 금수저들인지 아십니까? 집에서 돈 많으니까 자식한테 돈 줘가지고 부동산 해주는, 그래서 부동산으로 돈 버는 새끼들 별로 인정 안 합니다. 간단하게 말씀드릴게요. 저도 뭐 어렸을 때 돈 벌고 저도 뭐 부동산 안 사봤겠습니까? 그거 놔두면 돈 올라가요. 부동산을 결국 집안에서 돈 받아갖고 그 부의 가치를 일으키면은 지가 뭐가 됐냥 느끼는 새끼들이 존나 많아요. 예. 그러면서 존나 쓰고 다니면서 사람들을 함부로 대해요. 그런 새끼들은 세상 제일 족밥입니다. 자기가 뭔가 일을 읽어놓은 게 아니잖아요. 결국 예를 들어서 뭐 잠원동 땅값 오른다, 100억 한다, 예를 들어서 100억 있어요? 100억 있어요? 100억 있는 사람들은 그거 놓는 거예요. 그럼 그 200억 되는 거예요. 그럼 돈 벌었죠? 대단한 줄 알아요. 그게 뭐 대단한 겁니까? 저는 제일 족밥 같아요. 바닥을 모르는데 어떻게 위를 압니까?
바닥 없이 그냥 위만 된 사람들은 그 바닥에 대한 어떤 시련과 고통, 아픔을 전혀 모른다는 거예요. 사회생활에 얼마나 도움이 되겠습니까? 조금 뭐 부모님 가진 거 가지고 조금 어떻게 해서 뭐 좀 벌은 거 갖고 자랑하지 말아라. 황한테 걸리면 진짜 죽여버릴 수도 있다. 아구창을 뒤통수까지 찢어버릴 수도 있다. 이런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자, 두 번째입니다. 자수성가. 제가 제일 좋아하는 부자들이 어떤 분들이냐면 자수성가하신 분들. 자수성가하신 분들은 확실히 달라요. 제가 만나보고 이렇게 이야기를 많이 해봤지만 이 가지고 있는 내공 자체와 이 언행, 이 행동 자체들이 정말로 다릅니다. 당신은 지금 이렇게 하고 있는 것에 대해서 혹시나 당신이 지금 크게 되지 않았어도 절대 포기하지 말아라. 이런 말씀들, 조언들을 참 많이 해주세요. 왜? 본인도 그 일을 했을 때 불안감과 불확실성이 정말 많았다. 결국 한 단계 한 단계 세월을 건너서 이렇게 하다 보니 자기는 지금 이 위치에 와 있다. 그래서 자수성가하신 분들은 거의 대부분 어떤 깊이가 좀 다르다. 그래서 전 자수성가하신 분들을 굉장히 존경합니다. 솔직히 말씀드려서. 자, 챕터 3 부자들의 등급에 대해서 나눠드릴게요. 간단하게 나눠드릴게요. 1억에서 한 3억 정도 가지고 있는 부자들, 그런 사람들은 더럽게 티를 냅니다. 요즘 1억에서 3억 있는 사람들을 부자라고 칭하면 안 돼요. 그렇잖아요. 서동구 씨 보세요. 14억짜리 아파트 사는데 뭐 시계 좋은 거 차고 다니고 신발 좋은 거 신고 다니고 차 좋은 거 끌고 다니고 병신 새끼들 그거요. 눈 깜짝하면 없어질 수도 있는 돈이에요. 뽀대 선배님은 그 잔고가 1억이 넘지 않고 없는데 네. 시계 명품 시계랑 이런 까르띠에 팔찌 이런 걸 차고 다니시는데 어떤 10억을 벌고 싶어서 뭔가 자기의 가치에 이런 명품을 감싸는 건데 그 새끼가 제일 그지예요. 10억에서 20억 가지고 계신 분들에 대해서 말씀드릴게요. 아주 지랄을 한다. 100억을 만들려고. 10억에서 20억 만든 분들은 사실 처음에 1억 모을 때가 되게 어려웠을 거예요. 근데 10억에서 20억을 만들어 봤어요. 그러면은 이걸 또 100억을 만들려고 엄청 지랄하세요. 그러니까 이런 분들 같은 경우도 그렇게 티를 내지도 않지만 어느 정도는 티를 좀 내요. 없다고 하면 사실 없는 사람들만 붙거든요. 있다고 해야지만 또 있는 사람들과 뭔가 일을 도모할 수 있기 때문에 이분들도 어느 정도 좀 티는 내지만 아주 지랄을 해요. 100억 벌려고. 자, 100억에서 1000억 있는 부자들에 대해서 말씀드릴게요. 100억에서 1000억 있는 분들은 티를 안 내요. 물론 돈이 많으면 명품도 가질 수 있고 가지고 있는 거 많이 있을 수도 있어요. 근데 더럽게 티를 안 내요. 조인성 보셨죠? 제가 그 아이 잔고가 얼마인지 모르지만 걔 명품 하고 다니는 거 봤습니까? 그냥 티조가리 10,000원짜리 하나, 20,000원짜리 모자 하나, 30,000원짜리 신발 하나 이런 거 하고 다니잖아요. 그 아이 아마 조금 있을 거예요. 요 사이 아니면 요거보다 더 있을 수도 있는데 티 안 나잖아요. 근데 전혀 저는 그 아이도 저보다 1살 동생 아닙니까? 티 안 내요. 저도 술 먹으라도 제가 계산해요. 야, 짜증나게 진짜 얼마예요? 그게 티내는 거 아닙니까? 아니, 저 같은 경우는 진짜 없다 보니까 티를 많이 내요. 동생들한테도 대리비도 앞에서 많이 줘요. 이야, 멋있는 형이다 이런 걸 좀 주기 위해서 티를 많이 낸다는 거죠. 그죠? 네. 챕터 4입니다. 불법 부자와 합법 부자의 차이에 대해서 말씀드릴게요. 이거 아주 간단해요. 이것도요. 불법 부자는요 100억을 금방 벌어요. 깜빵인 가겠죠. 밑에 동생들 바지 세워갖고 보낼 수도 있어요. 근데 금방 거지가 돼요. 돈을 어떻게 보면 불법적으로 쉽게 취득을 하다 보니까 마구잡이로 좀 써요. 왜냐면 보여줘야 되고 이걸 가지고 그냥 뭔가 계속 쓰고 싶은 거예요. 쉽게 벌었으니까. 쉽게 벌진 않았겠죠. 분명히 뭐 머리도 쓰고 저거 했겠죠. 근데 남들보다는 이 돈에 대한 가치를 결국은 뭐 나라에 대한 세금도 안 내고 누구에게 피해도 주고 이렇게 하면서 벌지 않았을까 생각을 합니다. 진짜 100억대 부자분들이 제 주변에 꽤 많았다니까요. 근데 저한테 와서 돈 빌려달라고 하신 분들도 꽤 많아요. 중요한 건 상대를 잘못 골랐다. 합법적인 부자에 대해서 말씀드릴게요. 합법적인 부자, 과연 대한민국에 몇 명이나 있을까? 그 안에서 다 편법을 씁니다. 합법적인 부자들은 사실 뭐 기부 행사도 좀 하고 좋은 사회적인 영향력을 좋은 영향력으로 좀 쓰기 위해서 돈을 잘 나누어 씁니다, 사실상. 근데 합법적인 부자분들은 정말 정확하세요. 이 돈에 대해서의 어떤 쓰는 부분에 있어서는 굉장히 검소하시지만 또 쓸 땐 제대로 베팅해서 쓰시고 제 주관적인 판단 기준이기 때문에 또 안 그럴 수도 있습니다. 네. 자, 챕터 5 마음의 부자가 되어라. 제가 비록 주머니에 가진 것도 많이 없고 뭐 제가 재산이 많은 것도 아니고 자산이 있는 것도 아닙니다. 비록 제가 뭐 1억에서 1000억까지 뭐 1조까지 없는 사람이지만 전 그래도 마음의 부자라고 생각합니다. 그 정도는 제가 확실하게 장담할 수 있을 정도로
주변의 마음으로서 정말 부자가 되지 않았나 생각을 합니다. 질문 있습니다. 네. 주마다 로또를 사시는데 네. 제가 사는 로또 번호 그냥 오픈해서 가르쳐드리겠습니다. 3, 5, 8, 36, 40, 44. 이거를 12년째 샀습니다. 한 번도 5,000원짜리 돼본 적이 못 봤어요. 저 이제 수동으로 안 해요. 자동으로만 합니다. 또 질문 있습니까? 강부자 선생님이랑 어떤 관계? 강부자 선생님은 건드리면 안 됩니다. 예, 저한테 큰 선생님이기 때문에 예, 건드리면 안 되고요. 고작 질문한다는 게 그따위입니까?